자, 계속해서 이제 식과 유리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유리식 먼저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a분의 b 형태의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를 유리식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분모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A랑 B가 모두 다항식 형태인 경우로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구별을 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A가 실수면 이때는 다항식이라고 명칭을 하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미지수가 존재하는 식이면 우린 이걸 그냥 이제 분수식 혹은 유리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하죠. 맞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보통 이제 분수식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 형태의 이때는 정확히 분수식이라고 명칭을 했으니까 이때는 그냥 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분모에 숫자만 있으면 다항식, 분모에 미지수가 존재하면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를 통틀어서 뭐다? 유리식. 그럼 이 유리식에는 기본적인 성질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뭐 a분의 b일 때 분자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거나 얘가 b 곱하기 c죠? 이렇게 같은 값을 곱하거나 같은 값을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분모가 해당하는 거는 뭐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뭐 a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때 c도 분모가 되니까 c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제한 조건이 붙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제 유리식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첫 번째로 덧셈과 뺄셈이에요. 예를 들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입니다. 빼기까지 할까요? 그럼 이때는 분모가 a로 통분돼 있으니까 위에 분자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분이 안 돼 있어. a분의 b 더하기 빼기 뭐 c분의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통분을 하죠? ac분의 bc 더하기 빼기 ad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다. 이때는 ac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나누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곱하기로 바꿔서 그 다음에 ad bc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이것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맞죠?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쌤이 뭐 몇 가지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뭐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예요. 이런 거. 그럼 이거 여러분 빨리 바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d에 요거 플러스 3 해갖고 이제 요거를 0 만드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뭐 1 이렇게 만드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 쌤이 웬만하면 이 방식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x 더하기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서 하는 방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수가 높은 것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어. 플러스 4야. 빼기 4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함수가 아닙니다. 처리되는 식이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로 묶고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빼기 5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 따로따로 한다 했죠. 그래서 앞에서는 x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수식이 변경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 때문에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거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연습 때는 요거 또 문제에서 사용을 해봅시다. 맞죠? 보통 웬만하면은 분모의 차수가 더 높게끔 수식을 변경하는 게 계산하기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분 분수라는 게 존재하죠.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수식이 있으면 얘는 b 빼기 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식을 변경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작은 거부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가 어떻게 1 나와요. 그래서 요거만 남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분수 형태는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질 때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다 지워나가는 간략하게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태를 파악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맞죠? 근데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자면은 이건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 3개가 있어. a, b, c분의 1.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c 빼기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고 작은 거 2개 분의 빼기 큰 거 2개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다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번분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번분수는 이거 어지러울 번째라 해서 복잡한 형태의 분수식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a, b분의 c, d 그럼 이거 좀 길게 해서 분자 분모 나눴고요. 내항과 외항 내항이 분모 그 다음에 외항이 분자 이렇게 가도록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근데 번분수도 특정한 문제 유형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 풀었습니다 이미. 번분수 이런 게 있다. 문제 풀었다.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오는데 솔직히 얘는 그렇게까지 뭐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나오면 내항 외항 곱하면 되는 건데 얘 식을 변형하면 A분의 B는 뭐 C분의 D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죠. 요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3개짜리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다. 그럼 여기서 A분의 D는 B분의 2고 이때 C분의 F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뭐다?
D 더하기 E 더하기 F다 라는 것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더하는 형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보여주면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PA 더하기 QB 더하기 PQR RC는 이제 PD 더하기 QE 더하기 RF다 라고 하는 거. 우린 이거를 보통 가비의 D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 는 K라고 놓고 풉니다. 는 K. 그러면 D는 AK, 그 다음에 E는 BK, 그 다음에 F는 CK 놓고 풀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K. 그럼 얘도 약분하면 는 K가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쓰면 여기다 PP, 여기다 QQ, 여기다 RR 하게 되면 얘가 또 뭐가 나오냐면 K에 PA 더하기 QB 더하기 RC 이렇게 나와요. 또 약분되면 또 K네. 이렇게는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가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요거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실제로 문제 많이 나오는 형식은 A 대 B 대 C가 숫자로 나와요. 뭐 2대 3대 1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린 A는 2K, B는 3K, 그 다음에 C는 K라고 놓고 수식에다 대입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유리식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두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유리함수. 그럼 유리함수는 보통 y는 뭐 fx가 있는데, 이때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분수 함수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원래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하면 유리함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다항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와 분수함수,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인데, 이때 이 분수함수들을 푸는 걸로 합시다. 맞죠? 이 분수함수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y는 x분의 k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본형을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바로 반비례 함수다라고 하고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그럼 반비례 함수 때 배웠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함수의 기본적인 꼴은 뭐였을까요? 제일 처음 배웠을 때 함수의 꼴은 바로 뭐냐면 쌍곡선이었습니다. 만약에 K가 양수였으면 1사분면과 대충 그릴게요. 3사분면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음수였으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는 형태의 함수였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때 보통 그때 y는 x분의 1,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뭐 이 두 개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축과 y축은
우리 이 함수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때 x는 0, y축, y는 0, x축 이 두 개를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근선. 그리고 얘는 이제 원점, 점대칭, 그리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요거는 점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 두 선에 대해서는 선대칭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정의역 x가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때 이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함수 형태가 변하면은 여기 값도 변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치역은 y 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얘는 이제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분모가 0이 되는 건데 이게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럼 점근선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과 치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y는 x 빼기 a분의 k 더하기 b라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걸 얘기합니다.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원래는 0,0이 점근선의 교점이었고 x는 0, y는 0 이게 두 개 점근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갑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리고 얘가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전체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y는 b값도 점근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얘와 그 다음에 얘 이 두 개를 점근선으로 해봅시다. y는 b, x는 a.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a, b 얘가 뭐다? 원점의 역할을 대신하겠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k가 양수면 보통 이렇게 그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파트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y절편과 x절편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항상 그래프를 보고 계산을 해서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몇 사분면을 지나게 혹은 안 지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y절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y절편이 이 상태에서 양수야.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래프가. 그럼 이 3, 4분면은 안 지나요. 근데 만약에 y절편이 음수래.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은 2, 3, 4분면을 동시에 다 지나고 있죠. 맞죠?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편값을 잘 생각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때도 뭐 요값
대해서 얘와 얘가 대칭이고 얘와 얘도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때 점근선의 교점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이게 y는 마이너스의 x 빼기 a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x 빼기 a에 더하기 b인데 요 두 개에 대해서 뭐다? 선대칭을 할 거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뭐다? 점대칭을 할 거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여기인가요? 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해 온 거예요. 얼만큼? a만큼, b만큼.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쓰면 a, b에 대하여 점대칭. 그 다음에 y는 x 빼기 a 더하기 b. y는 이제 마이너스의 x 빼기 a 더하기 b.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선대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x는 x바 a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b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y는 b예요? 자, 얘가 전체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b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뒤에 주어진 숫자 이 b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바로 유리함수의 기본입니다.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죠. 그냥 여기는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